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함께 읽어볼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고승덕의 ABCD 성공법. 고승덕의 ABCD 성공법이라는 책입니다. 이제 요즘은 뭐 교육감 선거에서 떨어지고 외부 활동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이 고승덕 변호사님은 이제 그 고시 3관왕을 이제 붙었죠. 그래서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좀 굉장히 좀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고요. 그래서 그분의 뭔가 공부법이라든지 그분의 뭔가 성공 비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엿볼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 한번 성공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한번 보실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한번 뭐 책을 보시든 영상을 보시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것은 이제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승덕이 말하는 인생의 비밀. 두 번째, 고승덕의 비빔밥 공부법. 세 번째, 노력을 포기한다는 것의 의미. 네 번째, 못생겨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타고난 머리보다 노력이 중요한 이유. 이 5가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덕이 말하는 인생의 비밀.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고승덕이 말하는 인생의 비밀.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성공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왜 그럴까? 성공이란 나아지고 달라지는 것이다. 성공을 바란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 나은 인생을 원한다면 남들보다 나은 방법으로 살아야 하고, 남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남들과 다르게 해야 한다. 어차피 가려지네요. 네, 확대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니까. 선함과 성실함은 사람의 당연한 도리일 뿐 남들보다 나은 방법이 아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보내더라도 나은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한계는 2가지다. 미래를 미리 내다보지 못한다는 점과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 사람들은 미래가 답답해서 보이지 않는 운명을 풀어보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제는 인생의 비밀이 보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비밀이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고승덕 씨가 생각하는 그 인생의 비밀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성공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하는 성실하게 살면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이제 뭐랄까 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성공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공이라는 것은 나아지고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지고 달라져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책의 전반적으로 이제 고승덕 씨가 강조하는 것은 남과 다르게 사는 것. 남과 다르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도 말하고 있듯이 남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남들과 다르게 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냥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남들 콩 심을 때 콩 심어 놓고 같이 콩 심어 놓고 팥이 나길 기대하면 안 되죠. 뭐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남과 다른 노력, 남과 다른 것을 해야지 남과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남들과 똑같이 하고 남들보다 잘 살길 원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승덕 씨가 말하는 인생의 비밀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대로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계발서로 잘 알고 있는 시크릿과 조금 이제 유사한 면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인생이 달라진다 라는 것이 인생의 비밀이라고 고승덕 씨가 말하고 있습니다. 고승덕의 비빔밥 공부법. 나의 비빔밥이라는 아는 사람이 많다. 학창시절 공부할 분량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고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래서 불필요한 행동을 줄이고 공부 시간을 늘려나갔다. 그랬더니 잠자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이 남았다. 잠은 더 이상 줄일 수 없어 식사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젓가락질 하면 책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젓가락질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궁리했다. 그것이 비빔밥이었다. 식탁으로 갈 시간도 아까워 반찬을 잘게 썰었다. 고기도 가루로 만들어 넣었다. 그렇게 몇 년을 먹었다. 비빔밥은 고시에 조기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나는 지금도 일할 시간이 부족하면 끼니를 책상에서 때우며 일한다. 이제 이 고승덕 씨의 이 비빔밥 공부법은 아주 유명한 공부법입니다. 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대부분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고승덕 씨가 이제 고시를 공부할 때 이야기입니다. 고시 공부가 굉장히 공부량이 많지 않습니까? 고시 공부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할 시간이 이제 더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승덕 씨가 생각한 게 밥 먹는 시간을 아끼자. 밥 먹는 시간을 줄이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줄였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을 먹으면은 이제 밥이 있고 반찬을 차려놓고 먹지 않습니까? 그럼 밥을 한 숟갈 떠서 먹고 반찬을 집어서 먹죠. 근데 고승덕 씨는 이 시간이 아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반찬을 그냥 다 잘게 썰어서 밥하고 비벼 놓은 거죠. 그래서 비벼서 먹은 겁니다. 그냥 그러면은 나는 숟갈만 떠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냥 반찬을 집을 시간을 아낄 수 있죠. 이 정도로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시 상관왕, 사시, 외시, 행시를 다 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고시 상관왕을 붙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비빔밥 공부법을 소개한 겁니다. 물론 이 비빔밥 공부법은 많은 수험생들의 특히 수험생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부모님들이 다 이제 비빔밥을 만들어줘서 많은 수험생들에게는 원성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노력을 포기한다는 것의 의미. 노력을 포기하면 인생이 편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운명의 주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셈이다. 인생 내내 남에게 끌려다니며 살게 된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운명의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고 노예처럼 살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제 노력을 이제 안 하는 쪽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힘들면은, 뭔가 좀 어려워 보이면은 노력을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힘든 삶을 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노력을 포기하면은 이제 편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포기하면 편해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노력을 포기하면은 인생이 편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것은 이제 착각이라는 겁니다.
운명의 주인이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스스로 나의 인생에 대한 주도권, 내 인생에 대한, 내 삶에 대한 뭔가 주인의식, 이런 걸 다시 버리는 것이 노력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포기하게 되면은 내 인생이 남의 손에 이제 휘둘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내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못생겨서 감사합니다. 못생겨서 감사합니다. 이성의 관심을 끌만한 외모를 갖추지 못해 연애를 못했다. 그리고 연애에 실패한 것이 내가 고시를 결심한 동기가 되었다.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 시작될 때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도서관에 틀어박혀 공부를 시작했다. 그런데 다시 마음이 심란해졌다. 연애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 때문이었다. 번듯하게 생긴 친구는 아리따운 여자친구가 도시락을 싸들고 나타났다. 쌍쌍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집중에 방해가 되었다. 혼자 공부하기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세상은 공평했다. 연애하던 친구들은 대개 합격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 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결국 포기하기도 했다. 나는 연애는 못했지만 고시에 빨리 합격했다. 만약 내가 잘났더라면 멋진 여학생과 연애하느라 고시를 망쳤을 것이다. 지나고 보니 내가 이 정도로 생긴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나는 고시를 마치고 말했다. 부모님 저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키 크고 잘생기게 낳아주셨다면 고시 합격의 영광은 없었을 거라는 뜻에서였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학창시절 빼놓고는 외모 때문에 밀린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대학 다닐 때 연애도 못해본 내가 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인상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다. 지금은 나보고 잘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 전에 못 들어본 말이라 정말 어색하다. 성공을 위해 중요한 것은 외모보다 이미지다. 밝은 표정, 긍정적 성격, 남을 배려하는 자세, 몸과 마음이 건강함을 느끼게 해주는 인상이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이미지다. 이것은 타고날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으며 오로지 노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못생겨서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일단 그 고순덕 씨의 그 사진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아니 뭐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네. 키는 작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현실 봤거든요. 실제로 많이 봤는데 저는 키는 작은 건 사실이고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실제 모습이 되겠죠. 네,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못생기셨나요?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강연을 하시고 나서는 잘생겼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니까.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좀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연애를 이제 하지 못했던 분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낳아줘서 감사합니다. 못생기게 낳아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인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자신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그런 외모 때문에 이성들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고 그래서 고시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시를 붙고 나서 부모님에게 큰절을 올렸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시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참 재밌는 에피소드죠. 네. 아무튼 뭐 그래서 자신의 그런 좀 부족한 외모가 장점이 되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사실 중요한 건 이제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뭐 타고난 얼굴보다는 내가 후천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인상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뻐도 항상 인상 쓰고 다니고 뭐 이러면은 사실 조금 이제 인기라든지 이런 게 좀 없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보고 좀 내가 좀 부족한 외모일지라도 많이 웃고 밝은 인상을 유지하는 것이 어, 오히려 성공에는 더 관련이 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밝은 이미지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타고난 외모는 살아가면서 특히 뭐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타고난 머리보다 노력이 중요한 이유. 두뇌는 타고난다고 생각하지만 성공에 비중 있는 변수는 아니다. 지능 지수는 정규 분포를 한다. 표준 편차 2배 이내에 95.5%가 들어있다는 의미다. 대부분은 종 모양 곡선에 중간에 몰려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지능은 서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지능이 높은 사람이 노력도 더한다면 앞서가겠지만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머리가 남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머리를 믿고 노력을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다. 두뇌의 차이는 얼마든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지능 지수는 평균보다 20% 이상 차이가 나기가 어렵지만 노력하는 시간은 보통 사람보다 50% 이상 높일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고승덕 씨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타고난 머리가 노력보다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것을 할 때 타고난 선천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타고난 선천성보다는 이제 후천적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고승덕 씨는 노력을 더 중요시하는 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타고난 머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김연아 씨가 뭐 노력도 많이 한 것도 사실이지만 약간 선천적인 그런 재능이 없었다면은 오늘날 그런 피겨 퀸의 전 자리에 오를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피겨 탄다고 해서 그 정도 되겠느냐 그거죠.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선천적 재능도 충분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고승덕 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승덕 씨도 이제 고시 상관을 붙은 것도 물론 이제 노력도 많이 하셨지만 타고난 이제 머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고승덕 씨 아버지가 의사입니다. 일단 고승덕 씨가 뭐 서울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전 타고난 이제 머리도 있다라는 걸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고승덕 씨가 말을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표심편차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심편차라는 것이 있는데 표심편차라는 것은 이겁니다. 잠시만요. 네. 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 그래프 보이시나요? 이 그래프? 이 고승덕 씨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네. 이 지금 이 여기서 잘라 보면 이 모양이 지금 가운데 이렇게 몰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딱딱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딱 자르면은 이 부분에 대부분 사람들이 몰려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율이 95.5%. 95.5%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다 비슷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승덕 씨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뭐랄까요 그 노력의 차이, 노력의 차이는 다 2배 이내에서 결정이 되지만, 그러니까 타고난 머리의 차이는 표준편차 2배 이내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과 나의 차이가 능력이 2배 이상은 차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 노력은 얼마든지 2배 이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머리보다는 내가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력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고승덕 씨의 이야기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어, 정말 노력을 더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타고난 DNA, 유전자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뭐 노력도 중요하지만 타고난 유전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성 이런 걸 고려해서 노력을 해야지 정말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그래서 적성 찾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부가 적성이 아닌 아이에게 무조건 공부시킨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진 않거든요. 차라리 그 아이가 잘하는 거, 그 아이가 관심 있는 거를 시키는 게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그 고승덕의 ABCD 성공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고승덕의 ABC 성공법은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7개의 영상 정도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성장 읽기를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장을 기원하면서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